절연보다 더 무서운 게 분열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뭐 탈당해라 뭐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대통령 왜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도 당에 부담이 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다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뭐 절연하니까 탈당해 그런 목소리 내지 마십시오.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적어도 대통령께 시간을 드리는 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기본적인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버려하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은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하고도 적극적인 어떤 의견 수렴 과정 등이 없다는 거 이게 참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과 당원에 대한 의리와 충정 이게 기본입니다. 당과 당원에 대한 의리와 충정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뭐 대선 승리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다. 대선 승리보다도 어떤 당의 연속성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2명의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었습니다. 우리가 분열돼서 잃었습니다. 당원들은 이에 대해서 상실감은 물론이거니와 분노, 좌절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우리 지도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탄핵, 심판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뭐 광화문에다가 텐트 지도부를 차려놓고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우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도 참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당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진정한 사과나 또 당원들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대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정말로 재창당 수준의 변화 혁신 절대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당원들하고의 직접적인 적극적인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 당이라는 것은 당신과 민심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당원들하고의 어떤 광범위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갔어요. 중진이 갔고요. 의총은 뭐 1시간 반 정도 있다 나왔습니다. 대통령하고의 절연, 뭐 탈당, 오늘 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중진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하고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위기 시에 어떤 대통령하고의 적극적인 절연을 통해서 위기를 탈피하려고 한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뺄셈 정치를 배경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도 당시 친이계에서 이명박 대통령 탈당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친박 의원이었지만 반대했습니다. 다시 그 제 뜻을 당시 박근혜 대표께서 받아주셔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연보다 더 무서운 게 분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덧셈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들이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뭐 탈당해라 뭐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대통령 왜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도 당에 부담이 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다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뭐 절연하니까 탈당해 그런 목소리 내지 마십시오.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적어도 대통령께 시간을 드리는 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기본적인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아니 저는 뭐 저는 우리 김재섭 의원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대통령 11.3 비상계엄 이후에 의총에서 저 혼자 떠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충정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도 해보고 의견 수렴도 해보고 뭐 대통령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도리다.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13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숙계로 전부 다 대통령을 단정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갔죠. 그러면 제가 내란 숙계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 정치하러 제가 달려갔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의리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기 정치하러 간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의 의리 또 제가 이 체질 수호 어떤 싸움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의리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으로 뛰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정치 뭐 이런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어떤 지금은 제가 지난 의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열적인 이런 언어의 공세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 모두 총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 혁신을 꾀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열은 필패다. 제가 지난 의총에서도 뭐 누구를 징계해라, 기강을 세워라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가서 중진 의원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저는 제가 누차례 얘기하지 않았느냐 수차례 작년 11월부터 분열은 탄핵을 부른다.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분열돼서 탄핵당하고 대통령 구속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분열전 행태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로 땜질하기도 힘든 당내 상황이지만은 적어도 겉으로 땜질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분열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으자라고 지난 의총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의원총회에서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이제 중진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그러나 분열 안 한 가운데 우리가 변화 혁신의 물꼬를 트는 게 그게 대선 승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국내에서 이제 안철수나 이런 분들 대선 참여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뭐 저는 일단 너무나도 저 자신도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한데 뭐 여러 의견을 듣고 안철수 의원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제.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 제가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적극 나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적극 나가시라고 출마하시라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들어간 좋고 바깥에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도 좋고 뭐 지금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 이런 의견도 있고 결국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총의를 모아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모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분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안으로 변화 혁신 좀 하자. 그걸 위해서 당원들하고의 기본적인 광범위한 의견 수렴, 소통 기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당일날부터 여러 번 만났고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뭐 언론 플레이하고 저는 그런 정치를 배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왜 기사거리가 되냐. 저는 그걸 못 참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일날부터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예를 들어서 그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로라도 해드려야죠.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뭐 했다. 그거 자체에 어떤 만나고 안 만난 거에 대해서 그 기사거리를 만들어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누구 만나지 다 합니다. 지도부 만나고 누구 만나고 다 그런 거 알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만나고 안 만나고 저는 이미 당일날부터 만나고 여러 차례 그것도 하고 뭐 하지만은 사실 어제도 뵀습니다만은 제가 대통령께 참 얼마나 그분도 당연히 탄핵은 기각될 거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긋난 겁니다. 세상에 적어도 이런 식의 절차적인 위법 사례가 10개나 있다라고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각하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정치 판결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아주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시간을 드리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경태 의원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조 의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다 대통령 생각이 있으시다. 시간을 드리는 게 기본적인 그분에 대한 예의다. 그분이 지도부가 와가지고 뭐 하는데 그래 지도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 이 당에 무슨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 시간을 들면 다 알아서 한다. 더 이상 그분을 어떤 자기 정치 소재로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일날 뵀다라고 하는 거는 화면 당일날 당일날 뵀습니다. 어제도 뵀다는 여러 차례 뵀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누가 뭐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 자체에 어떤 그걸 주지 마십시오. 저는 수시로 그게 왜 이제는 일반인이십니다. 일반인이시고 가서 뭐 말씀도 드리고 편하게 형 동생 하면서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하고 동지적인 입장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동지적 입장에 있는 분이고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그분하고의 진짜 내란 속에 공범 1호가 돼가지고 같이 뛰어온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어떤 동지로 가는 관계인데 그게 뭐 보고 안 보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페이스북에 독 쓰시는데 예.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제가요, 참, 지도부가, 참 지도부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지도부 역할하려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한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도부의 어떤 변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일단, 당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달라. 이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중진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당원들 전화 오면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참 이 당은 패배를 준비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배를 준비하는 정당. 이렇게 어떻게 무사한일주의로 갈 수가 있느냐. 얘기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당원들의 충정을 전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아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경선 출마는 속고하고 계시다라는 걸로 이해. 아니 뭐 숙고구 자시고요. 제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뭐 제 주변에서 윤어게인 그 요새 캐치프레이즈 있죠. 윤어게인 캐치프레이즈를 쓰는 사람은 윤상현이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 아니 12.3 비상계엄 이후에 누가 참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당의 문제 또 여러 어떤 탄핵 반대 입장 누가 대통령 옆에서 누가 이걸 해왔습니까? 저는 그게 제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신의와 보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 저는 그 신의와 보은은 대통령이 있을 때나 또 일반 시민으로 돌아올 때는 똑같이 갑니다. 그분과의 신의와 의리는 끝까지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뵙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더 이상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대통령도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있으세요? 관저에서 언제쯤 나오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 며칠 상관은 나오십니다. 요 며칠 상관으로.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관저에서 짐 정리하고 계십니다.